그 해봄 잃어버린 길 2화. 비가 쏟아지는 서울역 앞에서 현우와 수정은 김 사장의 부하들에게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현우는 다친 다리를 이끌고 필사적으로 수정을 지키려 했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다. 놓아주세요. 제발 놓아주세요. 수정이 절규했지만 그들은 두 사람을 거칠게 끌고 갔다. 술집 지하실로 다시 끌려온 수정 앞에 김 사장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내 코앞에서 도망을 쳐? 너 같은 년이 나를 우롱해? 김 사장의 손바닥이 수정의 뺨을 가차없이 때렸다. 수정은 바닥에 쓰러져 코피를 흘렸다.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수정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김 사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수정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잘못했다고? 이미 늦었어. 도망의 대가는 비싸다는 걸 보여줘야지. 현우는 옆방에 갇힌 채 수정이 맞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수정아. 그가 소리쳤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렸지만 소용없었다. 자신의 무력함이 더욱 참담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기만 했다. 김 사장은 수정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새로 작성된 차용증이었다. 원래 500만 원이었는데 도망친 죄로 이제 1천만 원이다. 내가 나한테 빚진 돈 말이야. 수정은 그 숫자를 보고 절망했다. 1천만 원이라는 돈은 평생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이건 너무해요. 제가 언제 그런 돈을 빌렸다고. 수정의 항변에 김 사장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먹고 자고 한 게 다 돈이야. 그리고 도망친 손실까지 생각하면 1천만 원도 적어. 예? 수정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처음 이곳에 온 날의 절망보다도 더 깊은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500만 원도 감당할 수 없었는데 1천만 원이라니. 그것은 그녀에게 평생의 족쇄였다. 더 이상 희망이란 없어 보였다. 김 사장은 수정의 절망스러운 표정을 보며 만족해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내가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순순히 일이나 해. 그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수정은 더 작고 더 어두운 방으로 옮겨졌다. 창문도 없는 그 방은 마치 무덤 같았다. 현우는 새벽에 풀려났다. 김 사장이 그를 내보내며 마지막 경고를 했다. 다시는 여기 근처에도 오지 마. 그리고 그년 잊어버려. 내가 또 나타나면 그년이 더 고생한다는 거 알지?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수정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거리로 나온 현우는 비에 젖은 채로 서 있었다. 수정을 구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수정이 더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언젠가 어떻게든 수정을 구해내야 했다. 며칠 후 김 사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수정이 더 이상 제대로 된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탈출 시도 이후 수정은 손님들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울기만 하고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는 업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인연을 다른 곳으로 보내자. 김 사장이 부하에게 말했다. 청량리 쪽에 아는 형님이 있거든. 거기는 더 험한 곳이지만 이런 말 안 듣는 년들을 길들이는 데는 전문이야. 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보낼까요? 내일 새벽에. 수정은 자신이 또 다른 곳으로 팔려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작은 방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현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의 따뜻한 눈빛, 자신을 구하려 했던 그 간절함, 그리고 함께 뛰었던 그 짧은 순간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새벽 5시 김 사장의 부하들이 수정의 방 문을 열었다. 일어나. 이사 간다. 수정은 놀라며 물었다. 어디로요? 묻지 말고 따라와. 어차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수정은 저항할 힘도 없이 끌려 나왔다. 청량리행 기차에 오르며 수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계속 흘러서인지 아니면 절망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려서인지 알 수 없었다. 기차 안에서 수정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 말은 체념이었다.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도 없고 누군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믿을 수도 없었다. 현우도 이제는 포기했을 것이다.
자신 같은 더러워진 몸을 누가 원하겠는가. 기차는 계속 달렸다. 수정은 가방 속에 숨겨둔 작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멍이 든 뺨, 부어오른 눈, 그리고 생기를 잃은 눈동자. 이것이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예쁜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청량리역에 도착했다. 수정을 데리러 온 사람은 김 사장보다도 더 무서워 보이는 중년 남자였다. 그는 수정을 한번 훑어보더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런 애들은 손이 많이 가.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수정은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새로운 감옥으로 향하는 길에 수정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신은 이미 그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다. 현우는 며칠째 수정의 소식을 들으려고 술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정보를 주려 하지 않았다. 김 사장의 부하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쫓아내려 했고 다른 직원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현우는 점점 불안해졌다. 마침내 현우는 용기를 내어 술집에 직접 들어갔다. 김 사장은 그를 보자마자 비웃었다. 아직도 포기 안 했냐? 집착도 참 대단하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수정이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제발요. 그년 진작 다른 데로 보냈어. 김 사장의 말에 현우의 얼굴이 하얘졌다. 어디로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리고 다시는 그년을 찾으려 하지 마. 이미 너와는 전혀 다른 세계 사람이 되었거든. 현우는 절망에 빠져 술집을 나왔다. 수정이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 아니면 더 위험한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온통 걱정과 자책으로 가득했다. 내가 더 빨리 구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그날부터 현우의 일상은 엉망이 되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을 했다. 수정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더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실수가 연이어 일어났다. 현우야, 정신 차려. 현장 반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현우가 놓친 삼날이 그의 손등을 깊게 베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현우는 아픈 줄도 몰랐다. 수정을 잃었다는 아픔에 비하면 이런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병원에서 상처를 꿰매고 돌아온 현우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던 그가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며 울었다. 수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내가 가난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동료들이 현우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계속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더 일찍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용감했어야 했는데. 술에 취한 현우는 바닥에 쓰러져 수정의 이름만 반복해서 불렀다. 그 밤 현우는 악몽을 꾸었다. 수정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다. 현우야, 왜 나를 버렸어? 왜 나를 구해주지 않아? 현우는 꿈속에서도 울며 대답했다. 수정아, 나도 찾고 있어. 꼭 찾을 거야. 새벽에 깨어난 현우는 결심했다. 어떻게든 수정을 찾아야 한다고. 설령 평생이 걸리더라도, 설령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수정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내서 구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였다. 청량리 사창가의 한 골목. 수정은 더욱 좁고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다. 이곳은 이전의 술집보다도 훨씬 열악했다. 방은 겨우 2평 남짓이었고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항상 눅눅하고 불쾌한 냄새가 났다. 같은 처지의 여인들이 몇 명 더 있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순이라는 여자가 수정에게 말했다. 새로 온 애구나. 여기서 살아나간 사람은 없어. 그냥 체념하고 살아. 순이의 눈에는 이미 모든 희망이 꺼져 있었다. 수정은 순이의 말에 숨이 막혔다. 정말 나갈 수 없는 건가요? 20년째 여기 있는 내가 증거야. 처음에는 나도 너처럼 나가려고 발버둥 쳤지. 하지만 여기 사장은 더 무서운 사람이야. 도망치려다 잡히면 반죽음이 돼. 이곳의 사장 박 씨는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었다. 손에는 항상 쇠막대기를 들고 다녔고 여자들이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가차없이 때렸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상처와 문신이 있었고 눈빛은 짐승처럼 사나웠다. 너 같은 어린 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
순이가 계속 말했다. 너무 예쁘면 질투하는 언니들도 있고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사장이 직접 나서거든. 그냥 적당히 순응하면서 버텨. 그게 여기서 사는 방법이야. 수정은 매일 밤 이어지는 굴욕을 견디기 어려웠다. 손님들은 더욱 거칠고 폭력적이었다. 그들은 수정을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했다. 거절할 권리도 싫다고 말할 권리도 없었다.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사장이 달려와서 매질을 했다. 어느 날 밤 수정은 견디지 못하고 울었다. 목을 놓아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다른 여인들의 잠을 방해하면 그들에게도 피해가 갔다. 그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수정은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다.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느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건지. 순이가 조용히 다가와 수정의 어깨를 토닥였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 나도 그랬어. 하지만 울어도 소용없어. 여기서는 눈물도 사치야. 그냥 마음을 돌처럼 만들어. 그래야 버틸 수 있어. 수정의 눈빛은 점점 사라져갔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남아있던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었다. 현우의 얼굴도 점점 희미해졌다. 이제는 그가 정말 존재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절망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가고 있었다. 현우는 매일 밤 작은 일기장에 수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비록 그 편지를 보낼 방법은 없었지만 이것만이 그가 수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펜을 들고 종이 앞에 앉으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온해졌다. 수정아, 오늘도 너를 찾아 헤맸다. 을지로 종로 명동까지 돌아다녔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현우는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다. 편지를 쓰는 동안만큼은 수정이 자신 곁에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 수줍어하던 모습,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보여준 간절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현우는 그런 기억들을 글로 적어 내려갔다. 너를 처음 본 그날이 생각나. 술집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내 눈에 고인 눈물을 봤어. 그때 나는 알았어.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고. 이 사람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현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편지는 점점 많아졌다. 하루에 한 통씩, 때로는 두 통씩 썼다. 방 한쪽 구석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편지들을 보면 마치 수정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비록 일방적인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현우는 견딜 수 있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단팥빵을 사왔어. 혼자 먹기는 아까워서 내 앞에 놓고 있어. 언젠가 너와 함께 먹을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야. 현우는 정말로 단팥빵을 사서 수정의 사진 앞에 놓아두곤 했다. 어머니는 그런 현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다. 현우야, 그 여자아이가 그리 좋았니?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 제 평생 처음으로 진짜 사랑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셨다. 수정아, 어머니도 너를 만나보고 싶어 하셔.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자주 말씀드렸거든. 어머니는 내가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고 하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썼지만 그 미소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현우의 편지는 더욱 간절해졌다. 수정아, 지금 뭘 하고 있니?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아프지는 않니? 나는 매일 밤 내 꿈을 꿔.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꿈을 말이야. 그때마다 눈을 뜨면 너무 허망해. 현우는 편지의 마지막에 항상 같은 말을 썼다. 사랑해, 수정아. 어디에 있든 꼭 기억해줘. 누군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반드시 너를 찾아내겠다는 걸. 그리고 편지를 접어서 다른 편지들과 함께 상자에 넣어두었다. 언젠가 수정에게 전해줄 그날을 꿈꾸면서. 현우의 친구 정우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다니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그날도 동료들과 함께 청량리 근처의 허름한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고 누군가 야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야, 너희 청량리 그쪽 가봤어? 한 동료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요즘 시골에서 온 애들이 많다던데. 깨끗하고 어리고 그런 애들 말이야. 다른 동료들이 흥미로워하며 귀를 기울였다. 정호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가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거기 새로운 애가 있는데 정말 예쁘더라. 근데 좀 이상해. 맨날 울기만 하고 말도 제대로 안 해. 그런 애들이 더 좋지 뭐. 다른 동료가 음탕한 웃음을 지었다. 억지로 끌려온 애들이니까 더 자극적이고. 이름이 뭐였지? 수정인가 그랬나? 그 순간 정호의 귀가 번쩍 뜨였다. 수정? 설마. 정호는 더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 수정이라는 애 어디서 온 애야? 시골에서 왔다던데. 경상도 쪽인가?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라더라. 되게 순수해 보이던데. 정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현우가 찾고 있는 그 수정이 아닐까? 술자리가 끝난 후 정호는 급히 현우를 찾아갔다. 현우는 편지를 쓰고 있던 참이었다. 현우야, 너 찾는 그 수정이라는 애. 혹시 시골 출신의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 맞아? 현우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청량리 쪽에 그런 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정호의 말에 현우는 벌떡 일어섰다. 정말이야? 어디에? 하지만 현우야. 정호는 망설였다. 뭐야? 빨리 말해. 현우가 다급하게 재촉하자 정호는 어쩔 수 없이 말했다. 그곳은 그냥 술집이 아니야. 더 나쁜 곳이야. 그리고 거기 사장이라는 놈이 정말 무서운 놈이라고 하던데. 현우의 얼굴이 하얘졌다. 현우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 개자식들이 수정이를 그런 곳에. 하지만 동시에 무기력함도 느꼈다. 청량리 사창가라면 더욱 위험한 곳이었다. 혼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고 설령 들어간다 해도 수정을 구해낼 방법이 없었다. 현우야, 진정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상대가 너무 위험한 놈들이야. 정호가 현우를 말렸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청량리로 향하고 있었다.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냐. 현우는 자신의 무력함에 주저앉았다. 정호는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포기하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 혼자 가면 안 돼. 계획을 세우자. 하지만 현우에게는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수정이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날 밤 현우는 잠들지 못했다. 수정이 청량리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자신이 더 빨리 찾지 못한 것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다. 청량리의 좁은 방에서 수정은 또 다른 밤을 견디고 있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옥 같은 일상에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씩 현우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수정아, 또 울고 있니? 순이가 다가와 말했다. 여기서는 눈물도 사치라고 했잖아. 수정은 고개를 들었다. 언니, 저는 정말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순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글쎄, 나도 처음에는 너처럼 생각했어. 언젠가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여기 있잖아. 순이의 말에 수정은 절망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다. 순이와는 다르다는 확신 같은 것이었다. 언니를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이는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다. 있었지. 옛날에는 말이야.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다 포기했겠지. 나도 그들을 잊었고. 하지만 수정은 달랐다. 현우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 자신을 바라보던 그 간절한 눈빛, 그리고 반드시 구해주겠다던 그 약속.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다.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정말 있었던 일이었다. 어느 날 밤 수정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쇠창살 사이로 보이는 별 몇 개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을 보며 수정은 혼자 말했다. 현우야, 너도 이 별들을 보고 있니? 나는 여기 있어. 아직 살아있어. 그때부터 수정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완전히 체념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물론 당장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언젠가 어떻게든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믿음을 가지기로 했다. 나 반드시 살아나가야 해.
수정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현우를 다시 만나야 해. 그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다. 의지였다. 살아남겠다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순이는 그런 수정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쟤는 뭔가 다르네. 순이 자신도 모르게 수정을 보며 잊고 있던 희망을 떠올리게 되었다. 꺼져가는 불씨처럼 작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희망이었다. 수정은 매일 밤 현우를 생각했다. 그가 자신을 포기했을까봐 걱정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그 믿음이 그녀가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수정은 다짐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여기서 나갈 거야. 그리고 현우와 다시 만날 거야.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직은 희미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현우는 며칠 밤을 뒤척이다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수정이 청량리에 있다는 것을 안 이상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었다. 위험하다는 것도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래도 가야 했다. 어머니, 저 좀 나갔다 올게요. 현우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중대한 결심을 읽으셨다. 현우야,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걱정 마세요. 꼭 돌아올게요. 현우는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챙겼다. 많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몰랐다. 그리고 작은 칼 하나도 챙겼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싸움을 걸 생각은 없었지만 만약을 위한 준비였다.